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탄소 발전이 아닌 원전이 우리에게 유효한 에너지 생산 방식이라고 정리됐듯이 신재생에너지 또한 또 하나의 탈출구입니다. 우리의 기후에는 효율이 떨어져도 반드시 태양광 에너지는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반 주택에 지붕 등을 연합하여 발전케 하고 이 설비공사와 유통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태양광 사업 모델을 혁신적으로 개척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부터 에너제텍하지요. H에너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면한 경영수다의 이근면입니다.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숙명여대의 기후환경에너지학과의 안영환 교수님을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영환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의 안영환입니다. 저는 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에너지 기기의 효율 향상,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전환함으로써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에너지를 사업화하시고 에너지를 결국 인생의 비전으로 생각하시는 이 H에너지의 대표 함일한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H에너지 대표 함일한입니다. 자, H에너지 왜 H입니까? 그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 처음에 창업하면서 회사 이름 알려야 되는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더쉐어, DER, 분산자원을 공유하자 굉장히 어려운 이름을 잡았었는데 인기 투표를 해보니까 우리 딸 빼고는 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 이름 잡으면은 그럼 이제 제 이름을 가지고 이니셜을 해서 좀 잡자. 그럼 쉽게 알려지니까. 예. 근데 그러면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회사가. H, 뭐 회사 대표 이름 쓰는 건 너무 없어 보이고 고민하는 와중에 그럼 우선은 H에다가 어떤 브랜드를 넣자. 그래서 우리 에너지 공유 플랫폼이라고 했으니까 Have Your Energy and Share It이라는 이름으로 H에너지 출발하되 그럼 뭐 이제 H는 간단합니다. 함의 회사 이런 얘기로 시작하시면 H입니다. 함. Have Your Energy H다. 이런. 그러니까 Have Your Energy일지 함일지는 우리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비즈니스 영역은 재생에너지 생산이라고 했는데 네.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까? 종업원 수나 작년도 매출이나 이런 걸 쭉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103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요. 100명? 예. 물론 다 정직원이고, 그리고 저희들의 플랫폼에 참여하는 그 고객 수는 아마 이제 계속 변하니까 7만 3천 명 정도 현재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접속하는 발전소 수는 대략 한 1,900개 정도가 있을 거고요. 현재 기준일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매출은 754억에 영업이익은 좀 60억 정도 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에 이와 같은 형태의 비즈니스가 꽤 있습니까? 저희들은 돌연변이 전략이라고 그러는데요. 좀 도발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전기쟁이들의 시장을 수학자랑 이제 컴퓨터 개발쟁이가 들어와서 판을 한번 바꿔보자. 그러니까 돌연변이들이 많지는 않죠. 새로운 걸 하여튼 도입했다.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7만 명의 고객을 갖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사용자입니까? 아니면 전기를 이 H에너지에 파시는 분들입니까? 저희는 재생에너지를 우리 시민들도 개인들도 투자할 수 있다고 보고 7만 명은 투자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우리 소유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석유 유정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없을 텐데 그죠? 아무도 없겠죠. 근데 발전소 다는 아니지만 요만큼은 내 거다. 이런 분들이 한 7만 명은 된다. 독특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셨어요. 협동조합을 만드셨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이제 동작구에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의 지금 형태는 동작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동작 시민가상발전소 이제 성대골 에너지 협동조합인데 거기는 발전소 3개 있고요. 3개. 예. 서울에서 이제 옥상 지붕 찾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을 찾았는데 3개, 그리고 킬로와트로 하면 45킬로와트. 전문가가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 작은 규모인데 그래도 뭐 시민들이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찾았다. 그럼 지금까지 가동하고 있습니까? 아, 예, 그럼요. 지금 H에너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선 옥상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특별히 또 촉진하려고 하는 그 형태가 지붕형 태양광, 특히 공장이라든지 뭐 다른 큰 건물에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들을 좀 더 촉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또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부지라든지 공간이 아직 많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발전소를 570개 정도 갖고 계시대는데 그 중에 성공적인 그것을 어떤 협동조합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아까 성대구로 출발하고 울산에서도 출발하고 경상북도에도 출발했는데 가장 성장의 모멘텀을 차지한 건 경북 우리집아립의 협동조합인데 경상북도에서 출발하는 과정들 저희가 거기서 한 1,400분이 지원할 정도가 모집이 늘어나면서 플랫폼이 이제 모집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니까 그 과정을 겪고 그러면서 성장의 곡선을 탔죠. 그 다음에 이 정도 그 투자자들 들어오니까 이제는 모햇을 통해 전국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네. 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그 다음에 모햇을 개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범 사업 다음에 본 사업을 됐고 예. 그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런칭됨으로써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혹시 경쟁사가 있습니까? 이런 유형의 비즈니스에? 네, 이제 통상 플랫폼 스타트업이 경쟁사가 있긴 힘들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아직 크지 못했는데 네. 우리 보고 쫓아온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스타트업이 또 누굴 보고 쫓아가 가지고는 뭐 살아남기 힘드니까 통상 경쟁사는 없다고 보는데 전력이란 건 이제 누구나 쓰는 것이니까 이런 게 플랫폼화가 되면 다른 쪽에서 많이 찾아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쪽에서 우리가 올라가면 쿠팡 같은 커머스 쪽이 전기도 결합 상품을 가볼 것인가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스트림과 전기를 결합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이제 재화의 결합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파트너십이나 협력 관계에서의 시장 확장성, 예. 또 이걸 판매 루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제휴도 될 수 있고 경쟁도 될 수 있고 플랫폼 간의 이종 플랫폼 간의 경쟁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사서 직접 공급도 한다. 근데 그 단가가 맞습니까? 한전보다 가격 전략이 더 쌉니까? 그런 거 있겠죠. 싸지 않는데 쓰겠는가? 물론이죠. 네,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이제 통신요금 하면은 뭐 저는 LG U 플러스 쓸 수도 있고 KT 쓸 수도 있고 SK 쓸 수도 있고 다양한 쓸 수 있는데 어느 요금제가 싼지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결합 상품이 자자작 되니까. 그렇죠. 그런 면들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전은 하나의 전기 판매 사업자입니다. 여러 가지 전기 가지고. 그럼 아까 주택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누진요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보니까 3단계는 가격이 되게 비싸죠. 그래서 사용자별로 이게 한전전기요금이 비쌀 때가 있고 쌀 때가 있다. 그래서 이제 누진 3단계 정도 쓰시는 분들보다는 에버리지 볼 때 월에 2만 원 정도에서 3만 2천 원 정도 싸다. 플랫폼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그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이라는 게 그러면 전력 생산자, 협동조합에 가입해 계신 분들, 뭐 생산자도 계실 것 같고 소비자도 같이 계시는 건가요? 예. 플랫폼이란 건 항상 이 기술적인 얘기이긴 한데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생에너지 플랫폼이라고 하면서 지향하는 거는 무엇이냐? 투자부터 생산, 소비, 거래가 일어나는 플랫폼이다. 왜 그러냐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생산자가 있어야지 그 중에서 사야지 안정적이잖아요. 어떤 예를 발전소 하나에서 특정 발전소 하나에서 생산된 전기를 우리 집이 공급받는다 그러면은 뭐 마음이 편할 수 있게 번개 맞아서 이거 끊어지면 우리 정전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무수히 많은 발전소를 모여서 그 중에서 하나가 정전 나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겠지 이런 것이 맞을 것이고 생산자 입장에서도 한 명의 고객만 바라고 팔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M2M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죠. 그러면 생산자 풀과 소비자 풀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통상 플랫폼이 되려면은 생산자, 소비자 함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라는 문제를 풀 때 플랫폼 스타트업이 어려운 건 뭐냐면은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라 닭과 달걀을 함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생산자도 직접 만들고 소비자도 직접 만든 상태에서 퍼져져 나가면은 생산자가 많아질 거고, 생산자가 많아지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전기 살 수 있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알리백에 가입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던데요. 그런 걸 어떻게 체감적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직 일반적으로 안 알려져 있겠지만 이 필드에서는 거의 전쟁 수준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즘 이제 뭐 휴대폰, 애플에서도 아리백을 선언해서 애플에 납품할 아리백 전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모 반도체 업체들이 공급망한테 아리백에 대해서 평가점도 이미 높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유럽에 수출할 때는 2025년이니까 내년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리백 전기를 가지고 배터리 납품해라 갖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니까 기업은 피가 말리는 상황들인데,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발전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재는 일반인들 티가 안 나겠지만 바로 내년도가 되면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사업이 날 거면 수출이 이래서 못하겠다. 네. 우리 공장 빼가지고 어디로 가겠다.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하나의 전 지구적인 하나의 어떤 방향성, 이게 이제 만들어짐으로써 거기에 이제 기업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도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 비용에 대해서 또 한마디 좀 드리자면, 사실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비용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뭐 훨씬 높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계속 생산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함에 따라서, 기술 개발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그렇죠. 빠른 예. 속도도 떨어지고 있고 풍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확실하게 더 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때문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권리에 대한 가격을 부과를 하게 되면 화석연료로 발전을 하는 것은 더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더 상대적으로 싸질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크로스가 일어나는 예, 맞습니다. 들어오면서 이 회사를 와봤더니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까 유통이 아니라 기술 기업인데 저희가 하는 일들이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투자도 하고 이렇게 전기를 판매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팔 수 있냐면 사실 코스트의 예측이라 하기보다는 미래 예측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5분 뒤에 생산이 많이 될 것인가, 적게 될 것인가, 그럼 소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럼 일반 사람들은 생산이 많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적게 될 것인가, 적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틀릴 것인가부터 끊임없이 컴퓨테이션 하는 쪽들에서.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해서 싼 값을 찾아나가는, 싼 코스트를 찾아나가는, 싼 비용을 찾아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더 레벨업 시키고 그렇죠. 그게 저희들의 연구 영역입니다. 그건 이제 연구 영역이고, 이제 설비 투자하시는 쪽은 사실은 협동조합이잖아요. 이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원들의 니드나 이제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럴 때는 한마디로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재 7만 5천 명인데 10,000명을 돌파한 시점이 2022년이에요. 2018년부터 해서 10,000명 돌파가 꽤 오래 걸렸죠. 2023년에 5만 명 돌파했고 지금이 3월인데 7만 명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는 많이 그 정도면, 사실 만족도 제가 다 들여다보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보면은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100만 원제가 넣으면은 수익률이란 얘기로는 되게 말은 조심해야 되니까 현재 지급되는 조합원에 지급되는 건 11.0%입니다. 우리는 전기 판매와 재생에너지 인증서 판매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전기 판매는 우리나라는 거의 천연가스에 연동된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재생 인증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 시장 가격이니까 그렇죠? 수요가 얼마나 높을 것인가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가스 가격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제 정상화가 된다면 그 S&P 가격이 떨어질 텐데 그래도 이 수익률이 유지될 수 있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거꾸로 다른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인수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있어서 2021년까지는 좀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면 목표가 다르다는 건 저희는 이 가격을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낮추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낮춰서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전기를 사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요. 그게 공유라고 생각해요. 기업들도 그 전기 충분히 쓸 수 있는 수요가 생겨야 되고, 그래야지 파는 사람들도 이제 충분히 팔 수가 있겠고, 이런 공유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결국은 이제 발전과 재생에너지 관련 모든 것을 묶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새로운 사업 모델을 아주 독특하게 만드신 거죠. 예. 앞으로 하여튼 H에너지 포부 이거 한번 말씀하시고. 저희는 재생에너지의 투자부터 생산, 소비, 거래가 일어나는 플랫폼 경제를 만든다는 것인데, 포부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자산의 소유와 분배 구조를 바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혁명을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넷제로 시대에 우리나라가 에너지 부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옥상 지붕이나 여유지들을 충분하게 재생 생산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에너지 부국이 되고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에너지 자본가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됩니다. 여기서 출발하는데 하나를 더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는 여기에 내 차에 넣는 휘발유 가격이 다르가지고 전기차로 바뀌면은 그 전기차에 누가 전기팔 것인가, 그 전기를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협동조합이 공급한다 그러면 수익이 굉장히 더 커질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지역 경제, 골목상권, 로컬 커머스랑 결합해서 하면은 글로벌 아마존이라든지 플랫폼 경제가 들어왔을 때 로컬 커머스랑 결합되고 나면은 이제 지역 상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이 소비하는 체계라고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만들고 싶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면 사실 소규모 발전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규모 발전원들의 문제점은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거죠. 대규모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H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테크가 그런 것들을 줄여주면 우리나라에서 소규모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굉장히 좀 유망하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전력 비즈니스라는 것이 형태가 이제 자꾸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산한 전기, 내가 써보는 시대. 거기서 그게 조금 발전돼서 모자르거나 남는 것을 주변이나 이웃에서부터 사오거나 팔자 하는 이런 협동조합적 사고방식이 지역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비즈니스의 형태를 재생에너지에서 찾아내시고, 그거를 여러 가지 기술을 섞어서 오늘날 같은 H에너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H에너지의 발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스톡옵션 받을 수 있어요? 스타벅스는 직원으로 들어오셔야죠. 교수님 어떻게 같이 직원을 한번 응모할까요? 한번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답을 안 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시장을 한번 다시 만들어보자 하시는 그런 보고를 가진 H에너지를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H에너지는 AI형 봉이길 전달입니다. 무궁무진한 태양빛을 팔아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만들고 설비공사로 돈을 벌다니, 개인형의 사업을 발전조합형으로 확장시킨 후 전력 생산과 거래 방식을 사업 모델로 탄생시킨 아이디어는 주목할 부분입니다. 소규모 자가용 태양광 발전 시설을 시스템 관리 방식을 토대로 묶고 중간 유통업체로 포지셔닝하는 역프랜차이즈 운영과 정부 정책을 활용한 사업 모델 역시 똑똑한 사업 방식입니다. 다만 경쟁업체의 출현, 협동조합원의 이익과 회사 이익의 밸런스, 외부 변수인 금리와 자연환경, 태양광 기술 발전의 비용 저감에 따른 설비 경쟁력,
거기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력 판매 가격은 수익성과 영속성의 난제로 H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H에너지는 조합원에게 계속 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H에너지는 과연 재주 넘는 곰일까요? 왕서방일까요? 근면한 혼수의 이금맨이었습니다.